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영천에 사시는, 대구에 사시는, 영천이라 그러셨죠. 정미숙 님이 또 5만원의 자율구독료금 후원금을 내셨는데요. 저번 달엔 안 내시길래 이제 고고TV가 당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을 띄우고 나경원을 비판하자. 고고TV에 질리셨나 보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고맙다. 정미숙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그리고 선물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쉽다 했는데 어제 또 5만 원을 내셨네요. 가장 오랫동안 고고TV에게 매달 5만 원을 내신 분이 정미숙 님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힘드시더라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애꿎은 일이 있으시면 고고TV에게 메일을 부탁합니다. 메일 한번 주시면 선물 하나 보내겠다고 그렇게 정미숙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묵묵무담이니 참 안타깝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참 이런 방송을 하기 싫었는데요. 지금 역사 논쟁, 이재명이 촉발한 역사 논쟁과 이념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대선 때는 이념 논쟁과 역사 논쟁으로 가가지고는 우리 쉽게 말해서 보수나 보수 중도 정권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노림수는 간단합니다. 응? 이재명은 지금 어차피 그 중도층과 진보층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시족들이 자신이 재명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대선의 대세론이므로 문시족은 내가 대선 후보로 되면 지지할 수뿐이 없다 하는 망상에 빠져 있는데 중도층과 진보층을 확장해야 되죠. 진보층도 갈래가 여러 가지인데 이재명이가 이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안동에 가서 말한 것은 진보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겁니다. 진보층을, 즉 탈진보를 막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의도는 내가 이 역사 논쟁 이거를 갖다가 즉 대한민국 건국화 과정을 이야기해서 자기한테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대선 주자들이 유승민, 원희룡 그런 친구들도 다 말을 했죠. 하태경 말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요번에 이 재명이가 촉발한 역사 건국 논쟁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끼어들기는 좀 거시기 했는데 끼어들었어요. 윤석열 쪽에서는 이익을 볼 게 없어요.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성 보수입니다. 그런 강성 보수를 대변해서 이재명의 역사 논쟁을 갖다가 끼어들었는데요. 이재명의 보폭이 뭐죠? 아니 윤석열의 보폭이 뭐죠? 중도층과 탈진보까지 자기가 껴안고, 그죠? 그 빅플레이트, 큰 접시론을 펼치고 있죠. 2030이나 또는 중도층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 요번에 문재인이 무너지는 과정과 우리가 대권에서 필승 전략으로 가는 것은 생활 정치예요. 헌법과 법치 파괴는 일부분이고 우리 생활을 고통스럽게 했다. 응? 초양극화를 일으켰고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서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 다음에 미래를 갖다가 다 파괴해버렸다 하는 생활 정치로서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게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재명이의 소련은 진주군이요 미군은 점령군이다 하는 발언을 김원웅이라는 미친 광복회 회장이 갖고 나오자 그걸 유심히 보다가 진보층의 결집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이재명이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강성 보수 우파, 자유 우파를 참칭하는 우파 유튜버들은 웬 호재거리냐 하고 다 다뤘죠.
2, 3일 전부터. 그거 TV에 안 다뤘죠. 전혀 우리의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혁 보수나 중도나 또는 탈진보까지 아우르는 우리한테는 이 논쟁에 끼어들어서는 전혀 윤석열이한테 도움이 안 되고 국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30관이나 중도층은 이런 역사 논쟁이 아주 신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는 것은 양비론이지만 고고TV가 드릴 말씀이 있다 이건데요. 윤석열이가 미국은 점령군이다. 그죠? 그리고 친일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즉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국 메가더의 합작이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리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기가 찰 오르시죠? 우리가 조선이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를 당하고 해방이 된 것은 미군에 의해서 된 거지 우리 자체적인 능력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죠. 즉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건 아니죠. 그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종결시키고 일본을 패망하게 했고 일본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건 맞죠. 그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한국은 일본의 영토였으므로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일본에 딸린 한국도 미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일본 영토와 같은 식민지 국가였고 그죠? 점령군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역사적인 것은 점령군이라는 것은 부정하면 안 되는데 그 과정이 미국과 메가더는 그 점령군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일본과 한국에 이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조선을 보면은 세계 최빈국이었죠.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죠? 일제의 수탈을 당하기 전에도 세계 최빈국이었고 또 세계 최빈국이었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거기서 당시의 문명률은 80% 이상이었고 관료나 행정조직은 일제 36년에 의해서 구축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관료나 행정조직이 제대로 구축됐다면 대한제국이 일본에 먹히지 않았죠. 그런 관료들을 쓰지 않을 수 없던 게 현 상황이었죠. 그럼 북한으로 가면은 우리보다 더 썼어요. 우리보다. 걔는 100%를 갖다가 일본 행정조직을 썼다면은 일본에 부역한 일제 잔재들을 썼다면은 한국은 그래도 한 80% 썼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쉽게 말해서 찬탁 반탁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이런 걸 지금 이재명이가 말하고 싶은가 본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정부 수립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황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이죠. 반일을 외쳤던 사람들이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북한은 독립운동가를 쓰질 않았죠. 쉽게 말해서 김일성은 소련군 장교였고 그죠? 소련의 꼭두각시로서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했지만은 거기서 6.25도 나오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황일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나라를 세웠죠. 대통령 이승만,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이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그 당시에 조선을 걸고 그죠? 반일 운동에 선봉했었고 독립운동가들이었죠. 이거를 지금 이재명이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는 거는
완전히 궤변이고 낭설이죠. 이걸 말씀드리면은 얘가 왜 이런 걸 갖다가 끌고 나왔나?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얘가 왜 이걸 질러버렸냐 하면 말이죠. 김종인의 개혁 전에 1년 전으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거리에 뛰어나오는 태극기 부대와 사칭 돈벌레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반공을 외치고 빨갱이에 물러가라 공산당 척결 이걸 외쳤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선거에 참패하고 대참패하고 대대참패하는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김종인 씨 갖고 나오고 고고TV 같은 사람도 이념의 벽을 이제 허물어야 한다. 그걸 계속 주장하다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계속 패배할 수뿐이었고 나라는 더 파괴될 것이다. 아주 이재명이 그걸 갖다가 아주 꿰뚫어 본 거죠. 이런 걸 불을 붙이면 강성 우파나 꼴통 우파들이 뭉쳐가지고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우고 빨갱이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해가지고 중도층이나 2030들한테 혐오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전략 전술이죠. 그걸 여지없이 이번에 말려 들어간 게 또 우파 유튜버들이고, 그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죠. 이재명으로서는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이 문제를 던져가지고. 왜? 일반 국민들은 이런 게 아주 넌더리가 나고 재미도 없고, 우리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질곡적인 삶을 갖다가 개선해달라는 게 내년 대선인데, 이걸 턱 던지는 순간, 국힘 일부 대권 주자와 윤석열이와 자유우파들이 왜 먹거리냐 하고 들고 나올 때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정확한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당했단 말이에요. 항상 얘네들이 갖고 나오는 것은 이승만부터 박정희까지 전두환까지 그 이후로 이명박의 다스 문제, 박근혜의 박정희 후손 이 프레임을 갖고 나와서 우리는 졌죠. 그죠? 문재인 시절에 그거로 고통을 당했죠. 이재명이가 그걸 꿰뚫어 본 겁니다. 이 조악한 역사관이나 왜곡된 역사관이 먹혔다 이거죠. 먹혔다죠. 이거죠. 진보층과 좌파들은 결집을 하고 뭣도 모르는 2030들은 그냥 인터넷 찾아가면서 역사를 배웠으니 먹혔다 이거죠. 전혀 우리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프레임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 프레임을 갖다가 아주 절묘하게 지금 던져버렸다. 요새 애들이 AI 4차 혁명 메타버스에서 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요새 애들이 솔직히. 한국 현대사를 갖다가 문재인하고 얘네들하고 586, 386 똘맹이들은 냉전시대, 방공시대 프레임으로 엮어버리고 한국 현대사는 정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라고 주장을 했고 김종인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걸 우려먹었고 그래서 냉전 방공주의가 지배해온 이 한국 현대사는 잘못된 역사고 그거를 뛰어넘은 것이 우리 민주화 운동 세력의 586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아주 조악하죠. 지식인들이 봤을 적에는.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말이죠. 어제도 내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윤석열 이재명에 낚였다 하는 썸네일에서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애예요. 문재인은 마오이즘과 김일성 주사론에 물들은 놈들이고 지금 586들은 이재명의 태생을 보면은 진짜 자신의 말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도 못 갈 무산 계급에 공장 노동자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어째서 대학교를 들어갔다. 그죠? 이재명의 태생은 무상계급주의자예요. 무상계급이라고. 막시즘 같은 거 자꾸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막시즘의 근본은 유산 자본가, 즉 자본, 자산가를 물리친다는 노동자 농민의 반항이었고 저항이었고 그게 공산주의를 사상으로 들어갔죠. 대표적으로 이재명이가 무상계급이고 노동자 출신이고 이재명이가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뿌리는 정책은 기본소득, 만인에 대한 만인의 평등, 그죠? 토지 공유제, 토지 국유제, 그죠?
공산주의 사상. 그 다음에 이익을 공유제, 이익 공유제.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죠.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는 공산주의자예요. 커뮤니스트란 말이에요. 커뮤니스트.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 사회로 변합니다. 그게 무시무시하게 공포감으로 오죠. 저 같은 경우는. 인생사 천박하고 인생사 쓰레기가 아니 공산주의자 놈들이 북한 애들 보면은 그 쓰레기들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쓰레기들 아니에요? 그것들? 이 쓰레기가 아주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양아치적인 이재명이라는 쓰레기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혁명바람이 일 것이다 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를 잘라내야 되는데 민주당 놈들도 덩신이니까 얘를 못 잘라내고 있죠. 이게 언론에서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서 계속 주도하면서 이재명의 역사관, 이재명의 공산관을 갖다가 계속 저격하는데 이거 큰 도움 안 돼요. 우리가 내년 대선을 집권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북한의 그 조선 통사, 북한의 국사하고 똑같은 논리를 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명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왜 친일보역자들을 반민특위에서 다 재단하지 않았느냐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끌려 들어갈수록 우리 보수 우파는 힘들어져요. 반민특위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대한민국부터 일단 수립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부터 일단 기초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건데 끝까지 물고 늘으시죠. 이놈의 좌파들이나 이재명 같은 놈은.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수립이 친일부역자 관료들을 갖다가 가용한 것이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하는 논리죠. 아이 거지 같은 놈이야. 여기서 남노당시 선동이라고 남노당시 미군은 점령군이다. 아니 그거는 메가드 그 포고령에 점령군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점령이지. 근데 이놈이 말한 게 말이야. 김은웅이 말한 것처럼 소련은 진주군이요. 미군은 점령군이다 했는데 점령군만 말했다는 거죠. 그래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이 소련도 점령군 맞다 이런 식으로 또 빼죠. 아주 간사한 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끼어듭니다. 미점령군이라니 황당무계한 망언이다. 뭐 알고 말을 해야지 윤석열도. 물론 나보다 낫겠죠.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 미국은 점령군 맞아요. 그 포고령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냥 받아치잖아요. 또 처음부터 색깔 공세를 펼친다. 지가 먼저 던져놓고. 그죠? 이거 해가지고 그 언론에서는 호기심이 다루는 거야. 아 이제 이재명이하고 윤석열하고 붙나? 윤석열, 이재명 처음으로 붙었다. 답답합니다. 최장립 교수도 끼어들죠. 최장집은 좌파 정치학자입니다. 근데 문재인을 버렸죠. 문재인이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와 같다 하는 거죠. 최장집의 입장에서는. 최장집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점령군 표현은 왜 잘못됐는가? 왜 문제인가 할 적에 최장집이가 말하기를 미군 점령이 잘못됐다는 근거는 친일파 정권이 만들었다는 것이고 미군의 역할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다. 그죠?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953년 이전 이후가 미군이 틀리다? 건국과 53년 이후 모두 이승만 정권이었고 미군과 주한미국이
다르다는 것은 이재명청 논법의 상호 모순적이다. 그런 이재명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드도 반대하고, 그죠? 사드도 점령군과 같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게 이재명의 논리 아니에요. 응? 사드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주한 미군도 반대하고, 쉽게 말해서 마수와 마각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싸웠다가는 우리가 이익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아니, 우리 강성 보수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빨갱이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공산주의자 물러가라. 그건 그들만의 논리고, 또 좌파나 문시족들도 사드 배치 반대, 주한미군 철수, 그죠? 남북 평화 외치니까 그것도 그놈들만의 논리인데, 요번 대선의 목적은 뭐죠? 지평의 확장은 뭐죠? 중도층과 일부 진보까지 끌어들여야 한다는 거죠. 윤석열도 지금 그런 말 하잖아요. 빅플레이트 큰 접시에 다 담아야 한다. 강성 보수도 담고 중도 보수도 담고 중도도 담고 진보도 담는다. 이게 중도하고 진보의 아젠다가 될 리가 없어요. 개혁 보수한테도 아젠다가 될 리가 없어요. 2년 논쟁이.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30대니까. 이건 전혀 대선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근데 이게 안 찍으려다 찍는 이유가 계속 그냥 조선일보를 필두로 말이죠. 이재명의 역사관, 이재명의 공상관 이걸 때리잖아요. 그럼 한겨레 좌파 경향 이런 것도 오마이뉴스도 계속 이재명을 변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선일보나 강성우파들이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모순이 있다. 보수우파지는 말이지 그냥 질르고 때리는 게 일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게 정령낭비로 가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정령낭비 해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문재인의 실정만 두드리고 문재인을 어떻게 물리칠까를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이재명이가 대선 단일 후보라도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이 무식한 놈이라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역사적이나 사회적이나 인문적인 고찰이 없는 놈이라니까? 그냥 제가 유리할 것 같다면 탁 뱉어버려. 불리하면 언론 주소 담고 아주 간사한 놈이라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이놈은 근본이 천박하고 양아치기 때문에 반성을 안 한다니까요?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아주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이 조금 잘못됐던,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웠고, 그죠? 우리가 이만큼 성장시킨 나라면은, 그 기반으로, 그 정신으로 이어온 건데, 끝까지 부정을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은. 이게 기분이 더럽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북한을 묵혔어야 됐어요? 이재명 같은 놈은 도륙을 내야 돼요, 도륙을. 문재인 같은 놈은 얼른 깜빵이 집어넣어야 되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걸 갖다가 뭐가 대단한 혹이라고 자유우파라는 썸네일 가보면은 다 빨아먹고 있어. 강성우파가 지배하는 나라도 아니고, 극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내년 대선은 중도로 가야 되고 개혁 보수 마인드로 가야 돼요. 여기에 그 이념 논쟁 같은 거를 갖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또 불리해져요. 왜?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 일반 상식 있는 국민들은. 요새 누가 2030, 4050들이 빨갱이 공산당 이걸 외쳐요. 참을 건 참고 일단 대권부터 우리가 걸머쥐고, 대권부터 우리가, 걸머쥐고, 문재인 깜빵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유옥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걔가 꼴통인데 전유옥이, 요번에 토론 배틀에서 심사위원 할 적에 솔직히 나 경악했는데, 아니, 문재인이가 말이야, 북한에서 보내준 걔를 갖다가, 그 계집안에 철장이 좀 있는 계집안에서 말이야 행복한 표정으로 개를 쓰다 놓는 걸 보고
문재인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깜빵이 있는 게 맞다. 그런 말을 뭐하러 하냐고. 그거 개인적으로 움직이면 괜찮은데 왜 이번에 토론 배틀에 그게 와가지고 전혀 그거도 말이야. 다음부터 국회의원 하려고 그 지랄 하는 건데 정치인들이 그런 걸 쉽게 뱉어버리면 안 돼요. 고고TV 같은 일반인은 그래도 되는데 강하면 부르져요. 요번에도. 살살 달래가면서 중도 진보층으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월요일입니다. 건강하십시오.